네, 이번에 살펴볼 팀은 AFC 북부지구의 마지막 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되겠습니다. 지난 시즌에 유일하게 13승을 기록하면서 어 AFC 컨퍼런스 1번 시드를 차지했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였고, 이게 인제 NFC 쪽까지 합쳐서 보더라도 가장 좋은 성적이었어요. 네, 그럼에도 결국 인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가서 칩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쉬운 시즌 마무리가 되고 말았었던 레이븐스였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라마 잭슨 시대에 AFC 전체 1번 시드를 따낸 것이 벌써 두 번째였어요. 예 근데 그 두 번 모두 슈퍼볼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좀 아쉬웠던 레이븐스의 결과였고, 라마 잭슨 시대 전체로 보면 이제 6년 중에 5 번이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는 물론 대단히 이제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할 만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, 뭐 궁극적으로 이제 슈퍼볼 그다음에 이제 우승을 향해서 이제 모든 팀들이 경쟁을 한다는 걸 감안하면 또 100% 만족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의 부족함이 있기도 했습니다. 네. 뭐 라마 잭슨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븐스로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제 대권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지금 백업 쿼터백이었던 타일러 헌틀리가 팀을 떠났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라마 잭슨이 건강하면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지만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부상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고 실제로도 그래 왔잖아요. 네,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을 잘 메워줬던 헌틀리가 떠났다는 부분이 레이븐스에게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일 수는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외부 백업 쿼터백 영입은 없었고, 그냥 이제 팀에 있던 그 38 세의 베테랑 조시 존슨이 바로 넘버 2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.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타일러 헌틀리보다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선수다라고 생각이 되고, 결국에는 라마 잭슨이 뭐 전 경기를 건강하게 잘 뛰어주는 것이 좀 레이븐스에겐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러닝백 쪽으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아마 인제 팀에서 가장 좀 큰 변화는 러닝백 쪽인 것 같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어 일단 제이케이 로빈스가 팀을 떠났고 거스 에드워즈도 같이 팀을 떠났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떠나는 것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건 역시나 이제 데릭 헨리를 영입했기 때문이겠죠? 음. 일단 제이케이 도빈스 얘기를 잠깐만 해 보면, 사실 2020 드래프트 2 라운드에 뽑히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였어요. 예 근데 4 시즌 동안 24 경기 출전, 그러니까 1 년에 한 6 경기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나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좋은 선수를 하더라도 필드에 나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.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팀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고, 데릭 헨리를 이제 2년 1,6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과거 헨리의 전성기를 감안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, 뭐 음. 헨리도 아주 정점에 있을 때만큼의 퍼포먼스는 또 최근에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데릭 헨리가 팀에 가세를 하면서 사실은 인제 또 달리는 쿼터백이 주전인 이 레이븐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라마 잭슨과 이 데릭 헨리가 얼마나 시너지가 날까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. 음. 그러니까 헨리의 최근 뭐 기록들을 쪼끔만 살펴보면 2020 시즌에 이제 2,000 러싱 야드를 넘겼어요. 그러면서 뭐 프로볼, 올 프로, 올해 공격 선수상까지 이제 다 휩쓸었었던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시즌이 있었고, 사실 21 년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의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2022 년에 1,500 러싱 야드, 2023 년에 1,100 러싱 야드를 넘겼으니까 뭐 한 팀의 확실한 넘버 원 러닝백 역할은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다. 예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냐 하면 지금은 뭐 약간 아닌 것 같지만, 예 그냥 한 팀의 확실한 주전 러닝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예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에 뭐 데릭 헨리 이름값에는 약간의 부족한 기록이었을지 모르겠지만,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정말 이 퍼포먼스가 좋지를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오라인의 뒤에서 뛰면서도 이런 정도의 기록을 냈다는 거는 레이븐스에서는 조금 더
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록이 좋아질 여지도 남아있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사실은 이제 뭐 러닝백의 퍼포먼스가 오라인의 이 탄탄함에 좀 좌우되는 경향이 많잖아요.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데릭 헨리로서도 레이븐스로 건너온 것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니었겠느냐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리시버 쪽에서는 일단 오델 베컴 주니어가 팀을 떠났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이제 오델 베컴 역시도 전성기에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공백이 굉장히 좀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영입이 없었던 것은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해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, 일단 제이 플라워스, 넬슨 아골로, 라셔드 베이트먼의 이제 주전 라인업입니다. 뭐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 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근데 제이 플라워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뷔 시즌에 충분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, 넬슨 아골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10년 차이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한 뭐 성장, 뭐 알을 깨는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. 네, 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세 번째로 언급했던 이 라셔드 베이트먼의 뭐 개인적인 성장, 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라셔드 베이트먼 같은 경우는 21년 1라운드 드래프트 출신이에요. 그래서 이미 이제 3년을 이제 NFL에서 보냈는데 연평균 400 리시빙 야드가 되지 않는 뭐 전체적으로는 큰 존재감을 이제 내지 못했던 선수였거든요. 뭐 첫 두 시즌은 부상도 있었고 뭐 지난 시즌은 사실 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만족스러운 이제 경기력이 나오질 않았던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수의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예, 근데 약간 의외의 선택을 하면서 또 팬들에게 약간의 놀라움을 선사를 했었습니다. 5년 차 옵션은 실행을 안 했는데 2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2026 시즌까지 라샤드 베이트먼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레이븐스가 되겠는데요. 글쎄요, 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는 연장 계약을 굳이?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존 하바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당시부터 이제 좀 이 선수의 장점으로 꼽혔었던 이제 라우트 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올 시즌에 이제 더 많은 공을 받고 경기력도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죠.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긁어볼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2년 연장 계약을 줬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리시버들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1년에 600만 달러 수준으로 일단 덜 긁어본 복권을 한 번 더 긁어본다라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많은 돈을 쓰지 않는 선에서 이 베이트먼의 포텐셜을 한 번 더 좀 믿고 기다려보는 정도의 의사결정을 했다. 예,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음. 타이트엔드 쪽은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. 이 마크 앤드류스, 그다음에 이제 아이제아 라이클리가 이제 그대로 팀에 남아 있는데 사실 앤드류스가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에 부상으로 좀 결장을 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앤드류스가 건강하게 뭐 한 시즌을 치러준다면 네, 지난 시즌 대비 뭐 자체적인 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. 네,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음. 오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라인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. 지금 이제 레프트 태클 로니 스탠리와 센터 타일러 린더바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스팟은 모두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FA로 많은 선수들이 좀 떠났어요. 일단 레프트 가드 존 심슨이 제츠로, 라이트 가드 케빈 자이틀러가 디트로이트로 떠났고, 제츠와의 또 추가적인 트레이드를 통해서 라이트 태클 모건 모스도 이제 팀을 뭐 이적을 하게 됐거든요. 네, 그래서 세 자리를 좀 채워야 하는 미션이 있었는데 레이븐스는 이번에도 좀 외부 영입보다는 그냥 자체적인 이미 드래프트를 통해 보유하고 있었던 혹은 올해 드래프트를 통해서 선수들을 뽑으면서 좀 세대 교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. 네.
일단은 이제 작년 7 라운드에 뽑았었던 이제 앤드류 보리스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컴바인에 옵니다. 근데 컴바인에 와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요. 네,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멘탈이 깨지겠죠. 근데 이 선수가 '참 대단하다.'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의사한테 "뭐 어차피 찢어졌는데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냐."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합니다. 그런데 벤치프레스를 지난 시즌에 가장 많았던 38 번을 들어 올려요. 그러면서 또 어마어마한 정신력을 또 보여줬었던 보르이스였고, 지난 시즌에 사실은 이제 7 라운드에 지명이 되긴 했습니다만, 전반적인 평가는 이 선수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이제 '중반 라운드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자원이다.'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. 네, 음,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상 이제 좀 레드 셔츠를 입은 개념이죠. 보통 인제 7 라운드 선수들이 바로 인제 데뷔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. 보통 이제 로테이션 멤버라든가 뭐 이런 멤버로 시즌을 커리어를 또 인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선수는 이제 사실상의 레드 셔츠를 1년 입고 이제 주전으로 첫 시즌을 뛰게 되는, 굉장히 좀 어 하위 라운드에서 뽑혔지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난 시즌 이제 부상 때문에 뭐 53인 로스터에도 이제 들지를 못했지만 팀의 모든 미팅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뭐 팀의 오펜스 스킴을 익히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, 뭐 케빈 자이틀러 같은 이제 베테랑 선배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선수들의 어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,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는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루틴들을 좀 배우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이렇게 또 소회를 밝히기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어쨌든 이제는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했고, 레이븐스도 이 선수의 어떤 정신력, 그다음에 이제 대학 시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년 차에 지금 바로 주전으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을 밝힌 상태예요. 그래서 어 저도 좀 이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'이번 시즌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겠다.' 그렇게 좀 눈이 가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인제 라이트 가드는 21년 3 라운드 픽이었던 벤 클리블랜드 선수가, 그리고 라이트 태클로는 인제 올해 드래프트 2 라운드 선처 62 번으로 뽑았었던 이제 워싱턴 대학 출신의 로저 로젠가르텐 선수가 인제 주전으로 기용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. 음. 그러니까 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동안 거의 로테이션 멤버로 많이 뛰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기 수 자체는 많은데 선발 출전 경기는 많지 않았던 이제 그런 선수의 유형이었는데, 올해 이제 FA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가장 이제 중요한 해 주전 기회를 처음으로 잡았다. 그래서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, 이 로저 로젠가르텐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번 드래프트 컴바인에 참여했던 모든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 중에서 40 야드 대시 기록이 가장 빨랐어요. 4.92 초. 예, 그리고 체중 300 파운드. 그러니까 이게 한 136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. 이 300 파운드를 넘는 포지션 불문 모든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. 5초 안에 들어오기 힘든 체격을 가진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5초 안에 들어온 선수다라고 뭐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. 거기다 인제 대학 시절에 주전으로 뛰면서 2 시즌 동안에 이 패스 블락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색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래요. 그 정도로 이제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, 실제로 인제 지난 시즌에 라마 잭슨 선수가 2번 이하로 색을 당했던 경기에서 레이븐스는 지지 않았습니다. 8 승 음. 무패를 기록을 하면서 어 라인만 탄탄하게 버텨준다면 라마 잭슨 선수가 얼마나 고점을 찍을 수 있는가를 또 보여준 그런 이제 경기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런 만큼 이 선수가 프로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레이븐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을 보면 레프트 태클에 로니 스탠리, 그다음에 레프트 가드에 앤드류 보르이스, 센터에 타일러 린더바움, 라이트 가드에 벤 클리블랜드, 라이트 태클 로저 로젠가르텐, 이렇게 지금 주전 라인업이 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어
전체적으로는 약간 오른쪽에 좀 의문부호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, 네, 일단은 한번 뭐 지켜봐야 되는 뭐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음.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수비 쪽은 전반적으로 뎁스가 조금 이제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죠. 일단 이제 뭐 프론트 세븐에서는 저스틴 메더비케 선수가 4년 9,800만 달러라는 대형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메더비케 선수를 잡아두긴 했었는데 제레미언 클라우니와 패트릭 퀸이 일단 팀을 떠났습니다. 음. 그래서 나름 뭐 1선, 2선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던 선수들이었는데 이제 팀을 떠난 것이 좀 아쉽게 됐고, 특히 이 패트릭 퀸의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 것이 좀 뭐 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근데 이것도 결국 2023년 3라운드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이 트렌트 심슨에게 이제 그 자리를 맡기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는 뭐 크게 많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선수인데, 일단 이제 드래프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전문가인 멜 카이퍼가 이 2023 드래프트에 나온 인사이드 라인베커 중에 가장 좋은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도 했었고, 패트릭 퀸도 사실 이 트렌트 심슨이 뽑혔을 때 뭔가 좀 불편한 감정을 자신의 SNS에 썼을 정도로 뭐 약간의 이제 경쟁자라고 느꼈던 거겠죠. 예, 그래서 어쨌든 뭐 드래프트 당시에 좋은 평가들을 받았던 선수니까, 예, 지금 이제 팀에 있는 로칸 스미스와 함께 이 볼티모어 이선을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. 세컨더리 쪽에서도 이제 좀 변화가 있죠. 일단 지노 스톤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깜짝 활약을 해줬었는데 또 팀을 떠났고 로날 다비, 락 야신 이런 베테랑 선수들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선택을 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븐스 세컨더리가 굉장히 좀 탄탄하죠. 음, 일단 뭐 말로리, 브랜든 스테픈슨 그리고 세이프티 쪽에 카일 해밀턴, 마커스 윌리엄스 이 주전 세컨더리들이 워낙 좀 탄탄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다가 지금 올해 1라운드 전체 30번으로 클램슨 출신의 네이트 위긴스라는 쿼터백을 또 지명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뭐 세컨더리는 워낙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러니까 세컨더리가 이렇게 좋은데 왜 1라운드에 이 네이트 위기스까지 뽑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뭐 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뭐 드래프트 때마다 말씀드리는 우리 팀에 필요한 포지션을 뽑을 것인가, 남아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을 것인가라는 이제 과정에서 일단은 후자를 좀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네이트 위긴스가 전체 20번 이내에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,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 선수들이 많이 뽑히면서 30번까지 내려왔어요. 그래서 레이븐스가 이 위긴스는 도저히 놓칠 수가 없겠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이제 약간의 포지션 중복 문제를 뭐 감안하더라도 이제 그냥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, 실제로 한 8팀 정도가 이 트레이드를 하기 위한 문의를 했었다 그래요. 뭐 이 8팀이 전부 다 위긴스를 노리고 뭐 문의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, 이 레이븐스의 30번 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긴스를 선택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이 선수는 지금 그 컴바인에서 40야드 대시를 뛰었는데 4.28초가 나왔어요. 네, 그래서 칩스에 뽑힌 리시버 제비어 워시에 이어서 포지션 불문 전체 선수 중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선수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즌에 10경기 출장했는데 자신이 이제 커버리지를 한 선수에게는 176야드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, 그리고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가 한 번밖에 없었던 부분을 이제 보면 이 선수가 얼마나 안정적인 수비를 해줬는지, 물론 이제 대학 무대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고, 다만 이제 이 선수가 키가 185인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프레임이 굉장히 얇습니다. 그 프레임이 프로 무대에서 경쟁하는데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선수죠. 음, 그리고 이제 뭐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어, 태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게 음. 뭐 1대1인 상황에서는 뭐 모든 선수들 다 태클을 하겠죠. 예, 뭐 그것도 안 하면 정말 뭐 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고, 아마도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추측이 돼요. 그러니까
뭔가 수비가 다수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그 공을 가진 한 명의 선수를 이제 일종의 덮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한 3-4명 있으니까 '굳이 나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.' 뭐 요런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? 예 근데 사실은 뭐 팀이나 팬들의 기대는 뭐 자신이 갈 수 있는 상황이면 항상 뭐 몸을 던져 주기를 바라잖아요. 근데 이제 종종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미루는 모습들이 보인다? 예 이런 평가들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프로에 와서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예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제 몇 가지 단점들을 만약에 잘 보완할 수만 있다면 뭐 리그를 대표하는 셧다운 코너백으로의 성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음. 당장 이번 시즌에도 뭐 자말 체이스 같은 지구 라이벌 팀의 뭐 스피드가 좋은 리시버를 한번 좀 맡아보는 뭐 그런 경험을 좀 해보면 이 선수가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 네. 결국 이제 레이븐스는 우승 도전을 해야죠.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칩스에게 막히면서 좀 아쉬운 시즌이 됐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. 결국은 이제 칩스를 넘어서야 또 우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규 시즌도 중요하겠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올해 새롭게 재정비된 오라인 그리고 새로 합류한 데릭 헨리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저희가 AFC 북부지구가 이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을 고르라면 그래도 레이번스가 가장 변수와 약점이 좀 적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이제 네. 시즌을 치러가면서 뭐 어떤 선수들이 뭐 부진에 빠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뭐 혹은 뭔가 예상치 못한 뭐 반등에 성공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늘 일어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래도 레이븐스가 반보라도 좀 앞서 있다. 예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예 그래서 네. 일단은 뭐 지구 우승을 하고 예 높은 시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또 칩스를 뭐 꺾기 위한 여정에 한번 도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.